안녕하세요. 안재홍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과 함께 제 채널에 있는 상속세의 물납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연부연납을 설명드리기 전에 분할납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증여세가 1,700만 원인 경우 2024년 5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한 후 2024년 7월 말까지 나머지 70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가 3천만 원인 경우 2024년 5월 말까지 50%인 1,500만 원을 납부하고 2024년 7월 말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크고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일시 납부만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헐값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제도는 일시 납부 원칙의 외부로 연부연납 허가 요건이 법으로 명확하게 구정되어 있어 허가 여부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해야 합니다. 해당 동영상 오른쪽 위쪽에 관련 근거 문서 번호를 기입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나 구글 통해 검색하여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부연납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신청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세액을 표시하고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법한 연부연납 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서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법정 결정 기한 내에 연부연납 허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담보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등이 있습니다. 통상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납세담보 중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담보는 100% 보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이 발생하여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자 알아보니 보증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보증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법에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는데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전 등의 차입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속인이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50%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과세관청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납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납세 담보를 제공할 때 해당 세금의 120% 이상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보증서는 110% 이상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 세금의 연부연납 가산금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부연납 신청할 때 제공한 납세담보가 연부연납 신청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가액만큼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일반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각 회의 분할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 2024년 세법 개정으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업상속재산 등 연부연납 특례 대상은 별도로 다른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언급할 예정입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대상 금액에서 연부연납 기간에 1을 더한 숫자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할 때 연부연납 1회분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증여세 신고 시 6분의 1을 납부하고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매년 6분의 1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최대 6회, 상속세는 최대 11회로 나누어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률은 각 해의 분할납부세액에 납부일 현재 가산금률이 적용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이후 적용되는 연부연납 가산금률은 연 3.5%입니다. 최근 이자율 상승으로 연부연납 가산금률이 상승했습니다. 과거에는 연부연납 신청할 때 연부연납 가산금률이 고정되어 연부연납 적용기간 동안 계속 적용되었으나 현재 세법이 개정되어 매년 납부일 현재 가산금률을 적용합니다. 다음 가산금률이 개정되어 현재 이자율보다 낮아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첫 해 납부할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총 세액에서 해당 일수와 연부연납 가산금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첫 해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은 첫 해 때 세금 일부를 상환했기 때문에 연부연납 총 세액에서 직전에 납부한 세금을 뺀 금액에서 해당 기간과 연부연납 가산금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을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드니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5억을 증여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상 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4억 5천만 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8천만 원으로 계산되며 신고세액 공제 3%를 반영하면 자진 납부할 세액은 7,760만 원이 됩니다. 해당 세액에서 6을 나누면 1,290만 원이 되어서 1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연부연납 5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납금액이 정해지면 증여세 신고할 때 1회분을 납부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률이 3.5%로 적용할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은 증여세 납부세액 7,760만원에서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한 1,293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연부연납 가산금률 3.5%를 곱하면 226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1회 납부세액은 1,293만원과 연부연납 가산금 226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연부연납 납부 중 연부연납 가산금률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될까요? 연부연납 납부일이 8월 말인데 3월 20일 연부연납 가산금률이 3%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3월 19일까지는 이전 가산금률 3.5%를 적용하고 3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는 3%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연부연납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자가 지정된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 변경 등 과세관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연부연납을 취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과세관청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속인은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이해분 연부연납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인에게 고지했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연부연납 허가 후 상속인은 연부연납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하고 과세관청의 안내문 및 납부서는 납부 이행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상속인에게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부연납 허가 시 납부기한을 메모해 두시고 기한 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시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 통지를 받은 뒤 연부연납 기간 중 자금의 여유가 생겨 연부연납의 세액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을까요? 관할세무서에 일시납부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부연납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납부 불성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까지 계산하여 같이 납부합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을 중복하여 신청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상속세가 3억 5천만 원 나왔는데 물납으로 3억 원 납부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 납부 시 연부연납과 물납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연부연납과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현금 납부를 고수하다가 세금을 못 받는 것보다 연부연납과 물납을 통해 세금을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납을 신청했으나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등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하지 않은 경우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적용될까요? 연부연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미납세액이 되므로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부연납 관련 규정과 이에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률이 최근 인상되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가 많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는 활용성이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제도와 물납 제도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부연납 신청 후 연부연납 허가가 나는 경우 허가일 및 납부기한을 잘 메모해 두시어 납부기한을 놓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